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는데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약속을 뭐라 부른다? 연산이라 부르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이 무슨 연산? 사칙연산.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바로 뭐다? 사칙연산입니다. 그래서 막 수끼리 뭐한다? 계산하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뭐도 계산했어요? 자, 식도 계산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자, 뭐도 계산할 수가 있다? 집합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로 계산할까요? 정답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이 집합이고요. 그걸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 즉 원소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집합이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두 집합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합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에서처럼 연산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동물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246이라는 집합이고요. B는 468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됩니다. 1번은 뭘 물었냐면 집합 A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가 또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은 둘 중 하나라도 속하면 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원숭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의 원소이거나, 자, 그리고 이 G는 B의 원소이면 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는이란 말은 이거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가 해석을 했어요. 자, 둘 다 속한 것도 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만 있어도 되고요, B만 있어도 되고, 둘 다 해서 아무 때나 있어도 된다는 것이 뭐다?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말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2도 있고요. 그러면 4도 있고요. 그 다음 6도 있고 5도 있다 8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4하고 6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있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 우리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지 원소 날법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거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2, 4, 6, 8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집합 A와 B의 공통으로 속한 원소를 모두 말하래요. 그럼 원소를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라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다? 바로 4하고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집합이 아니고 원소를 물었기 때문에 2, 4, 6, 8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집합교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집합이 무슨 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의 개념 여기에서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때 자, A 또는 B에 속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원소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2, 4, 6, 8이 되는 것이고요.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는 뭐가 된다? 4,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아까 또는 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원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를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는 뭐로 쓰냐면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합집합은 영어로 하면 유니언이 되거든요. 제일 첫 글자가 뭐다?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A 합집합 B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동물들의 대화처럼 여기는 합집합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A에만 속하거나 자, 그 다음 B에만 속하거나, 그 다음에 뭐다? 둘 다 모두 속하는 경우가 전부 다 합집합의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 때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합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합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속하거나, 이거 아까 무슨 단어하고 똑같다고 했죠? 또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조건지시법에 체크할까요?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갔다?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리고 다 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246하고 468인데요. 다 적었는데 4하고 6은 어떻게 됩니까? 겹치고 있죠. 자, 겹치는 건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중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교집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교자는 뭐냐면 한자로 따지면 사길 교자입니다. 네, 겹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차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로가 겹치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 교차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 합집합 교를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A 교집합 B다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영어로 하자면 inters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intersection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냐면 A, B에 모두 속하는 부분이 바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사실 합집합이 먼저 나와 있지만 집합이 두 개가 있을 때는요, 뭐부터 살펴보셔야 되냐면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집합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집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교집합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어는 뭐가 중요한 조건지시법에서, 자, 우리가 모두 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단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다? A가 A의 원소이면서 X가 B의 원소 동시에 되는 그런 원소를 모아놓는 것이 뭐가 됩니다? 교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 6 보이시죠? 그래서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A,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그냥 다 써놨는데요. 실제로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교집합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교집합 뭐 있습니까? 우리가 C가 한 번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C는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어요. 자, 그러면은 A, B, C 다음에 뭐다? D, F 적어주시면 합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뭐다? C가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을 처음 물었지만 교집합부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참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A는 1, 2, 3, 6이고요. B는 X/X는 8의 약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집합의 연산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원소. 그래서 이게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뭐로 고쳐주셔야 되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8의 약수 뭐 있을까요? 그죠? 1, 2, 4, 8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지요? 예, 바로 교집합입니다. 자, 뭐가 겹칩니까? 1, 2가 겹치고 있죠? 예, 그래서 집합으로 그냥 따지면 뭐가 되냐면 1, 2가 되고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래요. 그러면 1, 2는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A 부분 어딜까요? 3, 6이 되겠고, 순수한 B 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 4, 8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합집합을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겹치는 것만 몇 번만 한 번만 적어주고 나머지 다 써주시면 돼요. 4번 1, 2, 3, 그 다음에 4, 6, 8 해서 모두 몇 개다? 6개의 원소를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교집합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합집합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의 연산은 모두 몇 가지인데? 4가지인데 처음에 2가지를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뭐죠? 합집합, 하나는 교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잠시 해야겠는데요. 원소의 개수, 자, 어떤 표현을 썼었죠? 네, 요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NA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죠? 바로 집합 A의 뭐다? 원소 개수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여기는 N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럼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조금 전에 합집합 뭐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합집합 맞죠? 그래서 그거의 원소 개수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한집합에서 원소 개수 구하는 그 기호를 배우셨죠? 네, 그리고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자, A는 13579고요. B는 2357이네요. 그럼 간단하게 보면, 자, A는 뭡니까? 그죠? 한 자리 홀수. 12할 홀수가 되겠고요. B는 뭐냐면 2357이면 눈에 익숙하죠? 바로 뭐다? 10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럼 NA는 그럼 얼마입니까? 홀수. 자, 모두 5개. 자, NB는 얼마다? 4. 그래서 요 기호가 뭐라고요?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수로 나와 있죠. 자, 그럼 교집합 살펴볼게요. 자, 집합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교집합이 좀 많네요. 자, 모두 몇 개다? 자, 3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합하다라고 하면 좀 착각하면 NA하고 NB를 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원소 나열법의 특징이 뭐였냐면 중복된 거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보면, 자, 합집합 볼까요? 합집합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357을 한 번만 적고요.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역시 다 적어주는 것이 바로 합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9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네. 자, 합집합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A의 원소 개수하고 B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더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원소나열법의 성질이 뭐였죠? 중복된 걸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는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뭐였다? 빼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2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겹치는 부분이고, 겹치는 것은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하자? 외우자. 자, 그래서 합집합 요소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합집합 원소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일 때 쓰는 것이 뭐다? NA라는 기호였죠.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집합과 뭐다?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합이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확률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우셨죠? 네, 그때 우리가 사건이 2개가 발생할 때 하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배우신 적 있었습니다. 자, 하버의 법칙이 뭐다? 또는으로 연결되면 무슨 법칙이다? 하버의 법칙인데요. 자, 그것이 여기 있는 무슨 집합? 합집합 원소개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죠? NA하고 NB를 바로 더해준다는 것이 확률에서 배우셨던 하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합집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만큼 집합은요, 지금은 함수하고 관련이 있지만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단원에서 배우는 명제라고 하는 단원하고도 결합이 되는 것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공식 살짝 변형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공식을 변형하냐면, 자, 결론은 합집합, 그 다음 A, B 교집합이잖아요. 우리가 교집합을 배웠으니까 교집합 원소개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그럼 어디로 이항할까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좌변에 있는 합집합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 합집합의 개수는 NA에다가 NB를 더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교집합 원소 개수. 근데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요, NA하고 NB를 더해서 뭐다? 합집합 원소 개수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이 참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내는 공식도 외우셔야 되지만, 교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교집합 원소 개수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NA하고 NB를 더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자, 우리 확률에서 따지면 무슨 법칙하고 관련이 있다? 하버의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가 10, NB가 7, NA 교집합 B가 3일 때 NA 합집합 B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공식이네. 그죠? 어떻게 하죠? 그죠? 합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NA하고 NB를 더하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된다? 바로 교집합의 우리가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답은 10 더하기 7에서 뭘 빼면 된다? 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7에서 3을 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자, 이번에 NA는 8, NB는 5, 그 다음에 NA 합집합 B가 11이라고 하네요. 자, 뭘 물었어요? 교집합의 개수를 물었죠. 그럼 요거 앞에서 잘했네. 뭘 잘했냐면 이 식을 뭐 했다? 변형했었죠. 그러면 그거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NA에다가 NB를 더해서, 자, 뭘 뺍니까? 자, 우리가 살짝 변형했기 때문에,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자리 위치를 바꾼 거야. 그럼 이런 공식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답은요,
8에서 5를 더해가지고 뭘 빼면 된다? 12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3에서 11을 빼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집합이 두 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집합입니다.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면요. 교집합이 바로 안 주어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빨리 암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살짝 NA하고 NB를 더했는데 뭐보다 크다? 합집합보다 크죠? 그럼 이게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바로 교집합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수학 플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 학생 중에서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22명이고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13명입니다. 두 가지 봉사활동을 모두 한 학생이 8명이네요. 자, 헌혈의 집 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집합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렇죠?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자, 그래서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모임을 집합을 뭐라고 하자? 그렇죠? A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호로 타고 옮기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A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두 번째, 자, 복지관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뭐 했다?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집합을 뭐라고 하자? 그렇죠? 집합을 이렇게 해야겠죠? 을 B라고 하자. 그래서 명확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다 쓸까요? 자, 그럼 여기도 쓸게요. 자, 뭐 했다? 그죠?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NA는 얼마다? 20이다. 이런 소리고요. 바로 NB는 얼마다? 자, 13이다. 이런 기호예요. 자, 이번엔 두 가지 봉사활동을 모두 했답니다. 자, 뭐 무슨 집합이죠? 바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교집합의 이 개수, 즉 인원수가 얼마다? 8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의 우리가 개수를 얼마다? 8이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자, 헌혈의 집 또는 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무슨 집합이다? 바로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봤을 때 제가 합집합은 뭐다? 또는 그리고 교집합은 뭐다?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체크를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글로 된 것에서 기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결론은 뭘 물었다? 그죠?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은 거예요. 그럼 답 구해볼까요? 자, 그럼 NA 합집합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NA는 얼마다? 22, 그 다음에 NB는 얼마다? 14, 그리고 NA 교집합 B는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5에서 뭘 뺐다? 8을 뺐네요. 35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죠? 2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자, 몇 명? 자, 27명.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참 안 될 것 같지만 엄청나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 모임이 집합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두 집합의 연관관계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집합? 합집합. 자, 합집합은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그죠? 속하는 원소들을 다 합해 놓은 게 뭐다? 합집합. 자, 교집합은 뭐다? 예, 두 군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집합이 됩니다. 근데 두 집합이 있을 때는요, 뭐부터 보셔야 된다? 교집합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 연산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연산인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